자, 수업 해볼게요. 일단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조금만 보충하고 가도록 할게요. 처음 저희가 보충할 것은 어, 수업 S 중에 백그라운드 앤드 그레디언트 이렇게 있어요. 저 이름을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할 걸 그랬나? 하여튼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백그라운드를 일단 우선 복습을 좀 해볼게요. 복습하기도 하고 이제 새로 배우는 것도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제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자, 요 수업은 배경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배경 속성 중에 배경 이미지와 관련된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레디언트까지 넘어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지 안에 그레디언트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배경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컬러라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컬러 말고 컬러는 이제 우리 블럭이 있다면 블럭도 되고 또는 이제 기본 어, 저기 인라인도 되고 상관이 없죠. 뭐든 자, 어떤 요소가 있다면 어떤 요소 자, 이 요소가 예를 들어 뭐 블럭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글자가 있는 인라인일 수도 있죠. 자, 이 친구한테 배경 색깔을 이렇게 주는 주는 이 친구가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이 됩니다. 컬러.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컬러로 이런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색깔을 지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변수명인 라이트 블루 같은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가 쓸 수도 있죠. 화이트. 화이트 그러면 색 번호가 어떻게 되죠? FFF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셔트로 이렇게 FF 3개만 쓸 수도 있죠. 요게 화이트 또는 RGB로 자 이게 뭐예요? 레드, 그린, 블루가 0부터 255까지 몇 개씩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25, 25, 25가 어떤 거예요? 화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을 지정하는 것이 백그라운드 컬러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미지.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친구는 URL로 리소스를 참조해요. 리소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쉼표로 이미지랑 그레디언트라는 친구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레디언트. 자, 우리 그레디언트가 뭐라고 했죠? 색깔을 이렇게 지금 보면 자, 화이트라는 색깔과 그죠? 라이트 블루라는 색깔이 있어요. 화이트라는 색깔과 화이트는 안 보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라이트 블루라는 색깔이 있으면 이 두 개의 색깔을 여기서부터 이까지 섞는 거예요. 점점 섞어가는 거. 점점 섞어가는 거죠. 아이고, 색깔이 지저분해졌다. 이렇게 점점 섞어서 번지게 했더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를 누구처럼? 사진처럼 다룬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친구를 누구처럼? 사진처럼. 그러니까 이미지처럼 다룬대요. 이미지 리소스처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미지를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여러 개.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URL을 두 개 썼어요. 자,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양, 하나는 강아지가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있는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두 개를 이렇게 넣었다고. 이 친구는 사람 모양, 이 친구는 강아지 모양.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것도 넣을 수 있어요? 그레디언트도 이미지 취급이 돼서 그레디언트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레디언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여러 개의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더라. 자, 그런데 내가 보통 이미지를 하나를 쓰면 이 친구가 이런 모양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이 앞에, 맨 앞에 사람 모양을 쓰면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 꽉 채워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꽉 채우는 이유. 자, 나는 세 개를 넣으면 이렇게 세 개가 위치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세 개를 쓸 수는 있지만 쓰면 이런 모양으로 된다고. 이유가 뭐죠?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는 기본적으로 사이즈라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리피트라는 속성이 있고 요 두 가지가 기본적. 그 다음에 포지션이 맞나? 이름이 포지션이라는 속성도 있고 자, 이런 다양한 속성들로 이 이미지를 제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 이 이미지는 리피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리피트 반복하는 거죠. 자, 이 친구가 리피트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인간을 이렇게 그리면 인간 사이즈가 예를 들어 이 블럭에 한 요 정도 작지만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계속 반복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자, 만약 그레디언트를 작성했어요, 이미지로. 자, 이런 그레디언트를 작성했어요. 그레디언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레디언트는 사이즈가 가로가 100, 세로가 100. 그래서 그레디언트 사이즈가 이렇게 꽉 채워져요, 화면에. 자, 그레디언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크기가 자동으로 100백이 되더라. 그래서 100%를 얘기하는 거죠. 꽉 채워지고.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 사이즈가 그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이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리피트로 반영을 하더라.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자, 사이즈랑 리피트 없이 애플 로고를 이렇게 넣었어요. 애플 로고. 자, 그랬더니 애플은 자신만의 크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레디언트는 그냥 100백을 가지고 있죠. 100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속성을 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토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토. 오토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 크기의 이미지가 예를 들어 1em, 1em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1em, 1em이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진이다 보니까 em 사이즈가 아니라 픽셀 사이즈가 기본이겠죠. 이유가 뭐예요? 사진은 해상도를 기준으로 출력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em 사이즈는 CSS의 폰트 사이즈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속성으로는 em이 안 되어 있겠죠. em이 안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100px고 그죠? 그다음에 이 블럭이 300px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사람이. 이게 오토 때문이죠. 오토. 자, 그런데 이제 리피트라는 속성 때문에 여기 보면 리피트라는 옵션이 있죠. 이게 기본값이라서 화면에 이렇게 반복해서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X축으로만 반복하라 그러면 사람은 X축으로만 이렇게 반복할 거고 자, Y축으로만 반복하라 그러면 Y축으로만 반복할 거예요. 근데 다라고 했으니까 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 친구를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px%만 썼지만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em도 쓸 수 있고
EX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위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즈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이 커버랑 컨테인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우리 요거 오브젝트 핏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도 백그라운드 사이즈로 배웠어요. 자, 예를 들어 사람이 자, 이렇게 세로가 긴데, 자, 화면은 가로가 이렇게 길어. 그러면 어떻게 맞춘다 그랬어요? 요 가로에 맞춰서 화면을 이렇게 출력을 해요. 자, 그런데 맨 위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맨 아래로 한다고 했어요? 중앙에 한다 그랬어요? 중앙에. 자, 이게 커버 속성이에요. 커버 속성. 컨테이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친구를 요소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제일 긴 위치를 맞춰요. 사이즈를. 지금 현재 긴 위치가 안 벗어나도록 이렇게 맞추는 게 컨테인.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 여기 있다. 자, 커버는 지금 애플 로고가 중간에 있고, 자, 여기 위에가 조금 길어서 그래요. 컨테이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대한 꽉 차려고 되어 있고, 리피트 상태가 되어 있죠. 자, 지금 근데 내가 만약에 노 리피트를 했다. 이거 컨테인인데, 커버가 아니라. 요거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여튼, 이렇게 두 개로 볼게요. 커버랑 컨테인.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예를 들어 복수를 지정을 했어. 자, 이미지. 예를 들어 이제 어, 백그라운드 그냥 이미지라고 할게요. 다 줄이고. 자, 이미지에다가 URL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사람 리소스고 이 친구는 강아지 리소스야. 자, 그러면 사이즈도 두 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 친구 사람 사이즈, 그다음에 강아지 사이즈. 예를 들어 사람 사이즈는 100px고 쉼표. 그다음에 강아지는 50px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가로 100, 세로 100, 100px인 사람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강아지는 50, 50인 강아지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50, 50.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두 개를 쓴다. 그러면 사이즈, 리피트 이런 이미지와 관련된 속성들은 다 두 개씩 쓸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리피트하고 그다음에 강아지는 노 리피트하라. 그러면 사람은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출력이 되고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반복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점점 강아지 안 같게 그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 그레디언트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레디언트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요 그레디언트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00백이 되어 있겠죠. 100백. 그렇죠? 100백. 그래서 하나만 100만 써도 양쪽이 100이 돼요. 자, 애플은 지금 어떤 사이즈가 되어 있을까요? 내가 지정한 사이즈 또는 컨테인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10EM이 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사이즈를 따로따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자, 실제로 지정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음, 자, 지금 제가 12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커버 이렇게 돼 있어요. 커버. 지금 커버는 누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돼 있겠죠? 제가 이제 커버를 지우면 어떻게 되냐? 자, 커버를 지웠어요.
아, 밑에 거구나. 음, 자, 위에 걸로 해볼게요. 자, 위에 걸로. 이게 지금 좀 이상하게 돼 있네. 아, 자, 이 지금 그레디언트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자, 현재 지금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레디언트가 두 개인 거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제가 그레디언트를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어,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방향을. 자, 그레디언트의 기본 방향은 탑에서 바텀 방향이에요. 자, 이 친구를 제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to right.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꿨죠, 그쵸? 자, 그리고 다시 이걸 볼게요. 자, 지금 배경은 두 개인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레디언트와 애플, 사과가 두 개 있는데 사이즈가 하나야. 그러면 이 두 개는 사이즈 하나로 통일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둘 다 12M으로 사이즈가 통일이 되어 있죠. 통일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애플이 지금 현재 PNG인데 PNG. 이 친구가 PNG가 아니야. 투명도가 없어.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보일까요? 먼저 작성된 친구가 보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내가 애플 대신에 자, 고양이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 고양이는 웹팩인데 투명도가 없어.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를 덮어버렸죠. 먼저 쓰인 게 그 다음 것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Z 인덱스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먼저 썼어. 그러면 누가 덮을까요? 그림을? 그레디언트가 덮겠죠. 자, 이거 안 해볼게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명도가 있는 걸 쓰면 자, 위아래가 보이는데 투명도가 없는 걸 쓰면 안 보이더라. 자, 그리고 이 사이즈는 만약에 두 개인데 하나만 썼다 그러면 둘 다 이렇게 고정 크기로 되더라.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밑에 거. 자, 사이즈를 따로따로 줬어요. 애플 로고는 10, 그다음에 뒤쪽에 그레디언트는 커버 이런 식으로 줬죠. 자,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는 굳이 커버를 줄 필요 없이 자, 백백이나 커버나 아마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커버나 뭐나 100%나 똑같이 적용이 되죠. 자, 그다음에 가로 세로 크기를 이렇게 동일하게 줄 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 3EM, 5EM 그죠? 3대 5죠.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도 100%, 70%. 자, 이렇게 하면 그렇죠? 따로따로. 자, 지금 현재 3EM이 가로, 세로, 가로, 세로가 되죠.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자, 근데 우리가 하나로 퉁치면 가로, 세로가 5, 그죠? 가로, 세로가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 이미지 간의 구분은 어떻게 해요? 쉼표로 합니다. 그죠? 이미지도 어떻게 돼 있어요? 쉼표로 구분이 돼 있어요. 자, URL 이미지와 그레디언트는 따로따로다. 지금 이 수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들이 복수를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노리피트라고 해놓으니까 전부 다 노리피트가 된 거죠. 전부 다 노리피트. 자, 그리고 커버와 컨테인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여러 개를 하나의 블럭에 지정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워볼 것은 포지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자, 지금 이 친구는, 자, 이 친구. 자, 블럭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사진 크기는 5em, 5em. 조금 많았죠. 그죠? 근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안 있고,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90, 90이라고 했어요. 90, 90은 뭐예요? 여기 00부터 90, 여기 0부터 90%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퍼센트 말고도 뭐도 할 수 있겠어요? 단위도 쓸 수 있겠죠. 단위도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줄 수 있더라. 포지션은 이런 식의 퍼센트 말고도 어떤 걸 쓸 수 있어요? 탑, 레프트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죠? 탑, 레프트는 무슨 뜻이에요? 영영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는 바텀, 라이트도 할 수 있겠죠. 바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00%. 그죠? 100%를 얘기하는 거고, 라이트도 100%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실 때는, 자, 제가 자꾸 순서를 바꿔서 쓰는데, 보통 앞쪽이 X축, 뒤쪽이 Y축이에요. 자, 자꾸 제가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쓰실 때, 여기서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레프트, 바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90, 90 하니까, 둘 다 똑같아서, 자, 조금 바꿔볼게요. 조금. 자, 지금 이 친구 애플이 아마 EX 7번이네요. 그쵸? EX 7번. 자, 앞에 게 X축, 뒤에 게 Y축이래요. 자, 지금 현재 얘를 50%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 자, 그죠? X축으로 50%. 그죠? 자, 이 친구를 100%로 하면 맨바닥 쪽으로 내려가죠. 이 친구 지금 블럭이 이 정도 크기라서 그래요. 조금 작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100 대신에 누구를 쓸 수 있다고요? 바텀을 쓸 수 있다. 똑같은 말. 그죠? 50% 대신에 또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센터를 쓸 수 있어요. 센터. 그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열로도 단위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속성이 있는데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보시면 자, 우리가 스크롤이 있는 요소예요. 자, 스크롤이 있는 요소. 그런데 배경이 지금 스크롤을 따라다니죠. 배경은 지금 현재 요 고양이입니다. 요 고양이. 자, 고양이가 지금 자, 지금 어떤 모양이냐? 지금 요소는 이만큼인데 현재 컨텐츠는 이만큼 긴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긴 거예요. 그럼 지금 스크롤을 내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 스크롤 내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 자, 여기 뷰포트를 이렇게 내려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린다는 건 이렇게 내려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뷰포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은 당연히 이 컨텐츠에 고정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 값으로 어디에 고정이 돼 있다? 여기 노드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기본은 00이겠죠, 위치가, 포지션이.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포지션이 00이라서 그래. 내가 예를 들어 100% 하면 어디에 위치돼 있어요? 여기에 위치가 있어요. 100% 하면 고양이가 여기, 사람이면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스크롤을 따라서 움직인대요.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서, 그죠? 여기에 나타나는 게 기본 값이래요. 자, 그래서 자, 요거 내려보면 아주 쉬워요. 자, 어떻게? 자, 스크롤 이렇게 내리면 쭉 따라다니죠. 자, 이 친구가 따라다닙니다. 자, 근데 나는 이게 어색해. 난 이게 어색해. 자, 이 배경이 컨텐츠에 붙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컨텐츠에 붙였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어태치먼트, 배경을 붙이는, 어태치는 뭐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죠? 고정한다. 고정하는 것을 로컬, 도큐먼트로 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도큐먼트의 00 위치에다 고정이 돼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픽스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누구에 고정이 되냐? 이 브라우저에 고정이 돼요. 에? 이 브라우저에. 자, 보시면 자, 브라우저로 움직이면 고양이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지금 현재 이 친구랑 관련이 없어요. 이 친구랑 관련이 없고 누구랑? 이 브라우저에 붙어버려요. 그치?
이상하죠? 자, 이상하게. 자, 누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브라우저의 스크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로컬은 누구를 따라다닌다? 아, 로컬이 아니라 스크롤은 누구를 따라다닌다? 이 노드, 이 노드의 스크롤을 따라다니고, 요소의 스크롤을 따라다니고, 픽스드는 누구를 따라다닌다? 이 브라우저의 스크롤을 따라다닌다. 너무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 자, 지금 그레디언트는 도큐먼트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양이는 어, 스크롤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두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무엇이든 복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을 쓰실 때는 다 어태치먼트도 그렇고 다 복합적으로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속성이 있는데 클립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클립. 자, 근데 원래 그냥 재밌는 것보다는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어떤 게 당연하냐? 자, 우리가 배경을, 자, 이거 박스 사이즈를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박스 사이즈는 어떤 속성이에요? 자, 박스 사이즈. 자, 박스 사이즈에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볼더 박스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패딩 박스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상자가 있는데 내가 가로 100, 세로 100이라고 했어. 자, 근데 이 상자가 볼더가 이렇게 두꺼워. 자, 테두리가 이렇게 두꺼워. 테두리가 20px야. 그러면 이 테두리를 100에 포함시킬 거냐? 볼더 박스. 아, 아니야. 패딩까지만이 100이야. 자, 어디까지가 100? 테두리가 100이야. 아니야. 자, 여기 패딩까지가 100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박스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개발자들은 볼더 박스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패딩 박스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요즘 개발자들은 볼더 박스를 더 많이 써요. 그죠? 테두리까지가 박스 사이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고, 처음에 HTML을 만든 사람들은 패딩 박스로 만들었어요. 그죠? 박스를 기본값이 패딩 박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이미지의 출력도 똑같아요. 자, 볼더 박스는 뭐예요? 볼더까지 이미지를 출력하라. 패딩 박스는 패딩까지만 출력하라. 볼더는 출력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클립입니다. 클립, 백그라운드 클립.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가 이제 재밌어지는 부분이, 자, 내려보면 컨텐츠 박스까지는 다 이해가 가. 자, 볼더 박스, 패딩 박스, 컨텐츠 박스. 그런데 자, 이런 친구가 있어요. 텍스트. 자, 지금 자꾸 이제 GPT가 위켓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위켓은 뭐냐면, 자, 브라우저에는요, 브라우저. 제가 얘기했던 파이어폭스라는 친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엣지라는 친구와 브라우저 크롬이라는 친구는 친구라 그랬죠? 이 두 개는 같은 부모에서 나왔어요. 크롬, 엣지. 그 다음에 사파리. 사파리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사파리인가요? 사파리. 여기 사파리가 있는데 제가 스펠링을 이상하게 쓰고 있다. 여튼. 자, 이 친구는 맥에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종류가 많은데, 자, 렌더링하는 엔진이 다 달라요. 이 친구는 위켓, 이 친구는 모질라,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친구는 뭐예요? 렌더링하는 이 브라우저들의 엔진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근데 이걸 왜 쓰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크롬에서, 야, 나 신기한 기능을 만들었어. 신기한 기능. 자, 무슨 기능 만들었어요? 텍스트에만 이미지가 나오게 할 거야. 자, 내가 만들었어.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아직, 야, 이거 나 될까? 우리 엔진에서 이거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부터 그러면 실험해 볼게.
나부터 실험. 나부터 실험해서 잘 되나 확인하면 니들이 따라와. 이것을 우리가 웹 표준이라 불러요. 자, 각 브라우저들은 각 기능을 고유로 발전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 약속을 했냐? 예전에 익스플로어라는 친구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너무 튀었다가 갑자기 또 못 따라오고 이런 식의 브라우저의 기능이 너무 브라우저들마다 다르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파이어폭스 전용 웹, 크롬 전용 웹, 사파리 전용 웹 이런 식으로 계속 전용 웹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것들이 불편하고 개발자들이 또 웹 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생겨서 아 그러면 우리가 표준을 맞추자 해서 HTML5라는 게 나와요. HTML5라는 게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이든 실험적 기능을 하지 않아요. 어떤 기능이든. 자, 실험적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진 않아요. 혼자서 독자적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실험하는 동안 니들이 쓸만하다 싶으면 통과시켜. 그 전까지 우리가 실험한다라고 해서 요 앞에 웹킷 이렇게 붙여요. 그게 실험 버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실험 버전이라는 뜻인데 이 친구 텍스트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20년 전. 근데 이제 지금 요 GPT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요 앞에 붙인 거예요. 자,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인터넷에 와서 인터넷에 지금 우리가 텍스트에만 이미지가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신기한 게 있죠. 자, 이것을 검색을 해볼 거예요. 백그라운드 클립에 자, 클립의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러면 이제 모질라. 여기 지금 파이어폭스를 개발하고 있는 모질라 사이트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띄웁니다. 자, 메뉴에 보면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브라우저가 다 되고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친구는 실험 버전이 아니에요. 실험 버전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2015년도에 나온 거. 그런데 이제 2015년도도 최신이다 보니까 GPT가 어떻게 인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 브라우저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버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띄운 거예요? 자, 이거 실험 버전이니까 조심해서 써. 하고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웹킷, 웹킷, 백그라운드 클립. 이런 식으로 띄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클립까지 봤고요. 자, 텍스트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오리진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위치도 볼더, 패딩 위치, 컨텐츠 위치까지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한 속성을 쭉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복수의 이미지를 쓴다거나 그라디언트 할 때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단축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미지는 웬만하면 단축 작성을 하지 마세요. 복잡해지니까 각자 이미지, 사이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따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전 끝내고